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2년 넘게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가 무기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에 지원하기 위한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LG화학은 중국 파트너사 이판제약이 LG화학의 일회요법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을 중국 시장에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판제약은 2019년 8월 현지 임상 3상을 시작해 2021년 12월 판매 허가를 신청했고 2023년 4월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산 크레인을 겨냥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대적인 중국산 교체에 나서자 미국 내 주요 항구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원격으로 한국 크레인을 조종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면서 자국산 크레인에 대한 관세 인상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 불황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면서 출하량도 덩달아 줄어든 것입니다. 시멘트 주수요처인 레모콘 공장 셧다운 상황이 장기화될 시 시멘트 감산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출하량이 20%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멘트 업황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상당히 올라가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내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절대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빠져서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등 출발해 줬는데요.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상승불 켜내고는 있지만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양대 지수 모두에서 매수세 이어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는 않고요. 오늘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 상한가 기록하기도 하면서 그룹주 일지 탄력 받아가고는 있는데요. 지수 흐름은 현재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나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HLB 그룹주입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HLB 계속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신약 관련된 것, 특히 역시 간암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그 HLB 그룹주 고객사들이 지금 현재 탑10에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HLB 제약은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시금 어떤 기대감을 일으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들,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 더 체크를 해보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종목만 안 가는 기현상, 그야말로 코스피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네 종목은 안 올라간다. 이거 지금 현재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은 역시 음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장중에 2,80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하려고 그러다 실패했죠. 여기서 거의 0.3포인트 남겨놓고서 2,800포인트를 터치를 실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아래꼬리 길게 주고서 다시금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물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지금 이 지수를 움직이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 특히 지수 종목 몇 가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코스피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코스닥 여기도 역시 제가 쳐놨던 이 지지대 831.86포인트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를 길게 주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831포인트가 깨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그보다는 좀 더 올라가서 현재 지지대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조금 당겨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지대가 세 번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제가 네모로 노란색 네모로 표시한 이곳이 지금 현재 지지대가 되겠고요. 계속 이 지지대를 버텨가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도 여기를 버티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록 제약바이오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이 지금 현재 현상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전자 보시면은 일단 81,400원 이 자리는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81,800원에서 계속 보합권을 만들면서 계속 물량을 공방전, 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에서는 양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과연 오늘 82,000원짜리 그리고 어제 그 시초가였던 82,500원짜리를 과연 그대로 수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82,000원짜리를 과연 삼성전자가 종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 다시 이제 양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긴 버터플라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현재 23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왔는데 현재 자리 23만 1,000원에서 23만 1,500원 이 자리에서 계속 일단은 물량 공방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움직임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굉장히 힘듭니다. 버거운 자리이고 그리고 5일선을 지키기도 굉장히 간당간당한 자리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AI에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빠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브로드컴을 비롯한 다른 그동안 엔비디아와 세트로 같이 갔던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그의 대척점에 있는 AMD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ARM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종목들이 관련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종목 중에서 급등주들 한번 보도록 하죠. 대부분 HLB가 1에서부터 10까지 에머리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상위 10위권에 다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HLB 제약 보겠습니다. 현재 계속해가지고서는 여기에 그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랫꼬리를 처음에 줬다가 오히려 당겨 올리면서 이렇게 그 상한가로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HLB 그룹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남에 대해 가지고서 FDA의 그 신청 실패하고 난 뒤에 계속해 가지고서는 그 이 두 번의 하한가를 맞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여기에 좀 횡보를 하고 있었다. 횡보 라인을 지금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HLB 제약 같은 경우 17,700원에서 23,200원 라인에까지 해가지고서 여기에 지금
그 횡보 라인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23,200원대를 돌파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내일 하루를 더 봤을 때 과연 HLB가 이 그룹주들이 과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HLB도 역시 비슷하게 지금 현재 상한가 다시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상한가를 들어가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9개의 HLB 금융주들이 지금 현재는 우선 제약바이오들을 위시해서 여러 코스닥들을 우선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고는 있지만 보합권 등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대 지수 하락 종목의 수가 1,700개 넘게 포착이 되면서 쏠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 전략 현명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원전인 SMR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회 설립에 나선다고 합니다. SMR 협회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SMR을 포함한 원전 사업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코앞에 두고 있죠. 한국 카지노 업체들 외국인 손님 맞이 채비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방한객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90%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7, 8월에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카지노나 관광업계들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떠오르는 소식들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소식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미 우리 장 학생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SMR, 자, 원전 이야기.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숙박 관련 이야기. 세 번째는 자, LG전자에 관련돼서 AI 가전 이야기. 네 번째는 여기에 있는 배터리 이야기. 자, 2차 전지 오늘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잘 가는 것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금융 관련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지금 봤을 때 민간주도 SMR 조기 사업화. 자, 그래서 협회가 설립된다. 중요한 것은 자, 협회가 설립된다 이 뜻은 뭡니까? 이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실체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실체가 생겼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는 대형 원전, 즉 우리나라 한전, 즉 한수원에서 만드는 APR 1400 말고는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R 1400 웨스팅하우스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안정성을 높인 상위 호환 버전의 그러한 대형 원자로죠.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UAE의 바라카 1호, 2호기에다가 지금 도입을 하고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길인 SMR, 즉 Small and Medium Reactor, 그래서 소형 모듈, 자, Smaller, Medium, 여기에 혹은 Smaller Modular Reactor, 그래서 모듈형 원전 이 두 가지를 가는데 뜻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협회를 만들겠다. 자, 그럼 여기 협회를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원전 관련 업체들 여기에다가 다 협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동시에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론과 그다음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실증 모델들을 지금부터 만들게 된다. 즉 지금부터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관련된 드라이브를 건다. 즉 제대로 된 원전의 정책 드라이브가 곧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K가 여기에서는 이제 회장사를 맡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얼라이언스에는 대략 한 여기 이런 업체들 GS에너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뭐 해가지고서 이런 쭉 해서 31개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정보기관 11곳이 지금 또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조만간 이제 그러면 이게 내년 상반기라 그랬으니까 조만간 여기에 관련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바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 그 전에 몇 개는 또 초전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간중간에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입니다. 자, 성수기에 외국인 몰려온다. 레저.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게 모두 다 죽어라 일만 하고 놀기는 뭘로냐 그랬는데 요즘은 들어서 완전 달라졌죠. 예, 죽어도 놀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숙박 관련된 거, 숙박, 카지노, 그 다음에 리조트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하나 더 있죠. 왜? 외국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크루즈가 들어갑니다. 크루즈. 자, 외국은 크루즈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건 제외. 그리고 여기다 또 하나 들어간 거 항공. 그죠? 항공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레저 관련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났다.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K-뷰티도 있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K-팝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문화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가는 외국인이 늘어났다. 거기다가 살아보니 좋네. 나가기 싫다 이래서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눌러앉는 외국인들도 옛날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카지노들 지금 여기서는 카지노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레저로도 레저 관련주 자 GKL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원랜드라든가 자 여기 나온 파라다이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종목들 등등등이 이제 앞으로 움직일 준비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단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매가 어려운 종목들이고 위아래로 함부로 우리가 예측할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든 종목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그냥 단순하게 단타로 보시면은 안 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과 그 다음에 범위를 정확한 목표가를 두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LG전자 2년 만에 M&A를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고 이제 있는데 그중에 특히 AI 가전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AI 관련된 업체들을 지금 M&A를 단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온 그 리스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스타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전에 쓸 수 있는 여러 종목들을 이제 LG전자가 그동안에 M&A를 많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즉 가전이 더 이상은 그냥 단순하게 모터 돌아가고 그냥 열 조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는 IT, IoT 그 다음에 AI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결합이 되면서 자기가 알아서 똑똑하게 일하는 그런 기계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애톰이라 부르는 이제 네덜란드계 스마트홈 AI 기업을 또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제 가전의 싸움은 어떻게 되냐? 가전은 IT 없이는 안 되는 시장이 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제 뭐 미국 주식 중에서 월풀이나 이런 건 앞으로 더욱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에 비춰서 반대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 이런 데서 나오는 가전들 앞으로 더욱더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특히나 또 이들 종목들 뭐가 있죠? 여름이니까 계절주 에어컨 이것도 있기 때문에 계절주로 봤을 때도 이제 가전이 현재 여름이 되었을 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중국 텃밭에서 K배터리 길 바꿔준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거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지금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가지고 삼성 SDI, 그 다음 SK 이노베이션 혹은 SK온이라 부르죠. 이 종목들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잡혔다. LFP를 이제 우리도 생산하자 LFP 이렇게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우리는 또 ESS가 있습니다. 자, 이 ESS를 통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전기차가 판매가 부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ESS를 통해 가지고 유럽,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반은 결국은 ESS가 아니면 지금은 풀 수가 없다. 이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뉴스들 4가지 다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습니다.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테마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테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4가지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자, 보면은 원전, 레저, AI 가전, 2차 전지 이렇게 가지고 4가지 이렇게 들어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봤을 때, 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제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를 또 한번 해드릴까 했는데 이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빼고 다른 걸로 얘기를 했을 때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원전 이야기. 자, 항상 요즘은 첫 번째로 좀 잡더라고요, 제가. 자, 그래서 민간주도 SMR 조기 사업화를 박차를 잡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 테마를 봤을 때 원전, 그 다음에 건설 테마, 그 다음에 플랜트 관련주, 그 다음에 철강이 나옵니다. 철강 나오고 웃기지만 시멘트 같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5개 종목이 우선은 원전 관련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플러스 해서 뭐가 들어가느냐, 소부장이 들어가겠죠. 소부장 관련주들 이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원전에 대한 머니 모멘텀. SMR이 멀었다, 안 된다, 적어도 안 된다, 대형으로만 해야 된다, 바다에만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만간 착공합니다. 대부분에 대해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기술 실증을 어느 정도 끝내고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원전을 끌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형 원전 O&M 데이터가 있어요. 운영 데이터가 있죠. 운영 데이터에 맞춰 가지고 봤을 때 이게 결국은 할 수 있다. 소형 모듈러, 자, 스몰 모듈러 리액터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아마 연말이나 혹은 내년 초가 되면은 미국에서 테라파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죠. 거기에서 하는 테라파워를 비롯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회사들이 지금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업계에서는 대충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떨어졌지만 조만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공시를 냈다가 정정 공시를 내긴 했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SMR은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의 실제적인 이야기. 여러분 손안에 있는 핸드폰, 모바일, 패드 이런 데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 왔죠. 자, IDC 만들어야 된다. 늘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게 돼야지만 모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AI도 역시 여기에 이 두 가지가 받쳐줘야지만 되는데, 모든 것은 뭐다? 모든 것의 기본은 뭐다? 전력이죠. 전력 없이는 이것들이 안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여러 가지 발전 시스템이라든가 발전소를 봤을 때는 이거 다 돌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
더워지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은 더욱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는 원전 이외에는 탄소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발전 방법은 대안이 없다라는 게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지우고 머니 포인트를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대급의 폭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달 다른 예년의 6월달에 비했을 때 엄청나게 더웠고 더위가 길게 갔다. 근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땐 앞으로도 더 더워집니다. 네,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와 스트리밍 그런 가운데 안 그래도 더위를 식히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더위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 밑에서 아무튼 스트리밍을 봐야 되죠. 그런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엄청 많이 필요. 이런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AI 스트리밍을 하는 상황에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결국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석탄 발전소 이제는 못 쓰죠. 거기다가 탈질 시설이나 이런 거 달아도 갑작스럽게 돈 들어가고 우리나라야 나라에서 한국전력에서 하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품질 좋은 그 전기가 공급이 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들이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종종 정전 그다음에 단락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선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삽선이 일어나고 그러면 산불. 네, 산불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심심하면 불나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PG&E죠. 그 전력회사. 거기 가서 너희들 혹시 전선을 오래 둬가지고선 이거 불난 거 아니냐. 그거부터 묻는 게 지금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역대급의 폭염에 이렇게 스트리밍까지 해야 되는데 전기는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은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더 짓기 운동 난리가 났죠. 실제로. 두 번째.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석유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스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기 에너지의 전환도 전환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 에너지에 중독돼 있다. addicted 되어 있다. 전기 에너지 자체에 지금 현재 중독이 되어 있죠.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핸드폰 못 보고 패드 못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컴퓨터 쓸 수가 없는 상태. 전기 그리고 에어컨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불이 안 나온다. 그래서 LED 등 못 켠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생활이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류 특히 그 개발국가, developed company, 즉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는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전력을 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이 원전 분야가 지금은 바닥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원전 쪽 짚어주셨는데요. 역대급 폭염과 AI 수요 증가로 원전주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실까요? 자, 제가 늘 여러분들께 이런 걸 들고 오면은 중요한 거.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만 들고 온다는 거죠. 자, 네.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올라갈 것을 찾는 것은 꽤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이 종목들 어떻게 가는지. 자, 그래서 골라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죠. 첫 번째, 모두가 알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 종목 아주 여러 가지 모멘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한전기술. 자, 상당히 등치가 그래도 있는 2조 원 이상 되는 시총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늘 항상 얘기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테마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종합 플랜트 회사다. 종합 플랜트. 자, 그래서 발전, 그 다음에 담수화 발전, 특히 IWPP라 불리우는 담수화 발전은 세계에서 시공 능력 1위인 그런 기업.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 거기다 원전 들어가고 거기에 또 다른 것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틀 전에 여기에서 분당에 들어가는 복합 가스터빈 발전소에서 가스터빈을 드디어 공급을 한다라는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간 횡보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제 위로 올라갈 모멘텀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2분기부터 해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었다. 요 자리. 이것을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022년도에 급락 나왔을 때 나갔던 이 물량들이 다시금 언제 들어왔느냐? 지금 최근에 해가지고서 들어오고 있다. 즉 6월 달부터 5월 6월부터 해가지고서 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SMR,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얘는 또 플랜트가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한전기술. 자, 우리 한전의 자회사 중에서 아주 삼총사 있죠.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세 개가 있는데 아주 가벼운 한전산업은 그야말로 한 번에 10%, 20%씩 팍팍 올라가는 반면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PS나 기술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죠. 자, 원전 O&M하고 그다음 해외 원전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 회사들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이런 추가 수주라든가 이런 이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 안에서 횡보하고 약간 떨어졌지만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지지 라인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은 항상 지켜주면서 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말, 그러니까는 2022년도 4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 물량들이 들어와 있고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전기술 조만간 한번 또 크게 모멘텀 받고 올라가려고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공급 계약 소식에 지지받고 있고요. 또 한전기술은 원전 해외 수주 기대감에 반등 준비 중입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모두 바닥을 다지고 있어서 반등 기대감 역시나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실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 뽑아주실까요? 제가 이 두 종목 항상 히든 종목으로 두렸던 종목이에요, 원래 둘 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 다 상당히 올라가기 좋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좀 느릴 수 있다는 거. 그 대신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절대 끄떡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 내가 대주주가 될 걱정이 없는 종목,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넘어갑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굴지 원전 업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한 거는 시공실적. 이게 일단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현대건설, 그 다음에 DLENC, 대림산업이죠. DLENC, 뭐 그다음에 이런 대우건설, 뭐 이런 애들이 쭉쭉 있어요. 그다음 GS건설도 있곤 한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아직도 바닥을 모르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지하고서는 계속 횡보하든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좀 빼고 그렇게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원전 관련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해 있다. 이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 한전 계열의 전문업체, 자, 계열 삼총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삼형제 중에 덩치가 제일 커요. 삼형제 중에 대장이에요. 삼형제 중에 대장이야. 자,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약간 덜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움직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바닥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금 횡보하다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가기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어가지고서는 끌고 가면서 가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지고서는 끌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대형 수익을 보기에는 이 한전, 기술 이 두 가지가 서로 특성이 다른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괜찮지만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나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분할 매수에서 대형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한전 산업 쪽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명한 전략으로 꾸준한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 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2월 13일에 공략한 YC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183% 넘게 상승하며 3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174% 넘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어서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3일에 짚어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5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에 언급해주신 샘표식품 37%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1위에 등극한 가운데 파세코는 20% 넘게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월 20일에 공략한 LS 일렉트릭 21%대 탄력 보이며 2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몇 가지 대형주들 위주로 얘기를 했었죠. 네. 자, 그랬는데 이제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HMM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HMM 이 6월 28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자, 6월 마지막 일자 여기죠. 자, 여기서 종가 매수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나왔을 때 7월 1일에는 잠깐 빠졌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빠졌는데도 그래도 올라서 마감한 종목. 그러면서 갔죠. 자,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즉 조선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전부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다 추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시면 더 좋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래도 조금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은 자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MM 우선은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 한국금융지주 어제 얘기했던 거. 자, 어제 이야기했던 한국금융지주. 자, 어제 여러분들 종가 매수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종가에 이렇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또 튀어오른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장중에 5.38% 강하게 튀어오른 자리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일반 금융지주와는 달리 증권회사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동원그룹 계열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분께서 또 증권회사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알짜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수익과 배당을 줄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전 고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으로 HMM과 한국금융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강한 수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보다 보니 오늘의 종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히든 종목 보시면은 첫 번째 별이 5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별이 5개. 제가 좋아하는 원전 관련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별 5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SMR이든 핵융합이든 터지면 아주 대박인 종목, 아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품뿐만 아니라 소부장으로서 부품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재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핵발전, 그다음 핵융합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핵발전은 지금은 핵 분열을 이용하는 기존의 원전, 그다음 핵융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토카막, 이거를 이용해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돼 있는 기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시총이 작아서 가볍습니다. 아주 심심하면은 20%, 30% 그냥 팍팍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단타하시는 분들이 아주 사랑하시는 종목이라는 거 오늘 한번 간만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주봉 차트 보도록 하죠.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서 자, 여기에 초전도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빵빵 터졌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잠깐 튀어오르긴 했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튀어올랐던 종목.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여기에 모여있는 이 거래량들로 봤을 때 더 튀어오를 수 있겠느냐? 당연히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조만간 현재 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 놓으면은 아주 더 올라갈 수 있는 즐거운 종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원전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락을 딛고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반등 출발했습니다. 현재 모두 오름세 나타내고는 있지만 힘이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남 신약 허가 기대감에 HLB 그룹주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크게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HLB 그룹주 수급 계속 쏠리는 가운데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개인들의 또 다른 기대감과 욕심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상한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자, HLB 제약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그 횡보 라인에서 지금 그 돌파해가지고서 상한가를 만들고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자리. 자, 여기에서 일단은 했고 아마 제가 봤을 때 HLB 제약하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도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HLB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서 HLB도 역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부분 내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HLB의 특징이 뭐였냐? 상한가로 올라갔다 그러면 보통 2연상, 3연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감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12월 이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보완에 대해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코렉션 끝나고 나면은 다시 FDA에다가 서류를 제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다. 즉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완해서 들어가면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마 여론몰이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는 개인들의 기대감 플러스 욕심이 들어가서 충분히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뭐 어떻게 더 하셔라 말아라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단지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보시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충분히 그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나오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라가긴 할 것이나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보시고 안전하게 매도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밤에는 다양한 이벤트들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 조기 폐장을 앞두고 있고요. 또 내일은 미국 증시 독립기념일로 휴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FOMC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는 6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 앞두고 오늘 오후 전략 굉장히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마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미국 장은 굉장히 짧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스 ID4 즉 독립기념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내일하고 모레 미국 증시는 휴장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도대체 우리는 반도체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 네. 그죠? 반도체가 다시 아니면은 우리 거기에서도 또 올라가는 거 딱 하나. 엔비디아는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가?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 봤을 때 거래량 떨어지면서 계속 5일선 지켜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5일선에서 이탈이 됐고 5일선, 11선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이로 인해 가지고서 내일은 다시금 반도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반도체가 올라가지 못했는데 최근 한 5일 정도, 그 일주일이죠? 일주일 정도 봤을 때 생각보다 반도체가 가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이 엔비디아 때문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면 우린 답은 없느냐?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GAA, CXL 메모리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관련해 가지고서는 ARM 그리고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인텔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들 그리고 상당히 생뚱맞지만 네이버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코스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코스피 다시금 이렇게 해서 2793포인트 이 자리에 와 있고 여기서 다시 조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것은 오늘부터 아마 이번 주 내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물량을 던지지 마시고 꼭 인내하고 가실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고 특히 여러분들께 늘 하반기에 올라간다고 얘기했던 종목들 해운, 조선, 그다음에 전력설비, 전선 그리고 구리 관련주들 이 5개는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도 지금 현재 다시 양전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다시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를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동안 놨던 물량들이 다시 올라갈 것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물량 꼭 홀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운과 조선, 전력설비, 구리, 그리고 조선 관련주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유효한 만큼 꾸준하게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 흐름 속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힘드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권에서 헤매는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원전, 레저, AI 가전, 2차 전지 쪽 살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원전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